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1% 올라서 24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해 지금 3일 거래를 했는데 첫날만 뭐 보합 수준,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거의 뭐 2% 가까이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워낙 뭐 우리 증시 작년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작년 하반기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좀 반등할 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주봉상으로 살짝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그 고점을 좀 높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번 고점인 2516이네요. 요 선을 넘어가야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2% 정도 더 올라가면 좀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1.8% 가까이 올라왔고요. 다우도 0.8% 이렇게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 뭐 MDD 기준으로 이제 최고가 대비 기준으로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조금 한 1, 2% 정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한 2.5% 정도밖에 안 빠진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가 조금 빠졌는데 다우도 뭐 한 4%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반등한 거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이렇게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에 4.4%가 오르면서 144불까지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400불 밑으로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확실히 또 많이 빠진 만큼 또 반등도 크게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확실히 변동성이 커요, 보면. 8% 이렇게 올라오면서 410달러, 다시 400달러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팔란티아 같은 경우도 6% 올라오면서 확실히 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팔란티아도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 좋았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 AMD,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3%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도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섹터들도 뭐 금융주도 올랐고요. 헬스케어 쪽, 그리고 에너지 주식,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골고루 올라왔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 정도만 뭐 약보합 정도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면 좀 다른 지표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9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 다시 또 4.6%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주식시장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 같은 경우도 지금 73불, 뭐 74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올라왔죠. 최근에 이제 WTI가 70불 밑에도 있었는데, 이제 70불 뭐 한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높은 것도 그렇고, 뭐 달러가 너무 강세인 것도 그렇고, 뭐 사실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은 뭐 선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9만 불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10만 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뭐 반등하는 만큼 비트코인도 확실히 좀 잘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외국인이 사면 확실히 잘 올라갑니다.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장 마감이 되고 나니까 3,700억 매수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1월 3일에도 지금 거의 한 3천억 정도 들어왔고 오늘은 3,700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한 3천억대 이렇게 매수를 해줘도 지수가 거의 뭐 1.5% 이상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PBR 기준으로 뭐 한 0.85 뭐 이 정도 수준이라서 네, 뭐 말도 안 되는 저평가기는 해요. 네. 근데 물론 뭐 그런 저평가의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의 이런 거버넌스나 이런 주식시장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전 세계에서 최악의 증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저평가가 돼도 너무 심하죠. 사실 OECD 평균 그 PBR 평균이 한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이 만약에 3 정도 간다 그러면 코스피가 10,000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조금 정상화만 돼도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넘을 거고 OECD 평균 정도만 가도 10,000포인트가 넘을 건데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그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19만 9,800원, 거의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저평가를 얘기할 때 하이닉스만 봐도 명확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150조가 채 안 되는데 내년에 사실 하이닉스 영업이익 거의 30조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브로드컴이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랑 브로드컴이 영업이익이 30조대로 거의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거의 10배가 차이 납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50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고요. 하이닉스는 150조라고 봤을 때 네, 뭐 물론 뭐 미국의 회사가 워낙 경쟁력이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뭐 같은 수준의 이익을 내는 회사에 우리나라 회사에 비해서 10배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브로드컴이 비싼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큼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평가 받는 이유가 뭐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이익이 굉장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뭐 재작년만 해도 적자였죠. 뭐 이런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평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지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또 이익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1월 달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상폭 개정 같은 게 되고 그러면 이 정도의 좀 극단적인 저평가는 네,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가 뭐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삼성전자도 2.7%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뭐 하이닉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서는 강한 이렇게 좀 네,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뭐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밑으로 빠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지금 악재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 보시면 네. 일단은 컨센서스 자체는 지금 8조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이후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10조 4천억에서 9조 2천억 그리고 지금 8조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뭐 안 좋기는 한데 확실히 뭐 잠정 실적이 그래도 좀 기대보다는 선방을 하면 네, 좀 주가가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약했던 종목은 현대차 그룹주가 안 좋았어요. 현대차가 0.7% 빠졌고요. 기아가 0.2% 하락,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0.8% 하락하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네,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내려와서 그런가요? 뭐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닌데 지금 1468원, 뭐 저번에 1487원까지 갔으니까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네, 확실히 현대차 그룹주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섹터들 보시면 오늘 금융주는 좀 올라왔습니다. KB금융이 2% 올라왔고요. 네, 신한금융지주 1.5%,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1.4% 정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음,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4% 올라오면서 네이버 최근에 좀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4% 반등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이 8월 이후로 추세는 지금 좀 상승 추세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거의 한 21만 원 좀 넘었다가 20만 원 살짝 깨지는 수준까지 좀 빠졌는데 다시 좀 반등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는 좋거든요. 오늘도 지금 10만 주 매수를 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는 그런 종목이라서 좀 추세적으로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역시 SK 스퀘어도 오늘 10%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게임 엔터 쪽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 3.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1.9% 지수가 올라와서 좀 그래도 국내 투자자들이 좀 한숨을 돌리는 그런 지금 장이 되는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틀 이렇게 지금 크게 반등을 해서 조금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여전히 지금 이 추세 자체는 꺾인 건 아니에요.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점이 보면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고점 2516이죠. 요거를 넘어서야지 좀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틀 반등을 했지만은 여전히 뭐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외국인이 어쨌든 이틀 연속 사줬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이어지기를 네, 그렇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